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오늘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지만 먼저 팩트체크부터 하고 여러분들 이야기합시다. 첫 번째로는 팩트체크는 재료소멸 패턴입니다. 지금 앞으로 삼천당 제약이 엄청나게 또 올라가서 신고가를 내겠다 이런 거를 생각하기보다 일단 3월 30일 날 재료가 나왔는데 그게 터져버렸어요. 터지고 나서 아래쪽에 급락이 떨어지면서 재료소멸 패턴이 되는데 재료소멸 패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하겠죠. 첫 번째로는 신고가를 내는 부분들보다는 탈출 목적이다 물려 계시다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렇게 상승했던 종목이 급하게 떨어졌을 경우 이 반등 구간도 폭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단기 매매성 매매가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라고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오늘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중요한 건 이 반등에서 이 꼭다리가 지금 전일 하한가 구간에서 높이지 못하고 밀렸다라는 거죠. 이거를 체크해 볼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한가 이상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왔다라는 건 다시 한번 올라와 가지고 하한가 위로 한번 올려칠 수는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관점이고, 두 번째로 봤을 때는 현재 하한가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밀리고 있는데 윗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그래서 위에서 본다면은 물려있는 분들이 지금 추가 매수를 했다면 이런 구간에서 살짝 털어주고 또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이 턴 물량만큼 다시 잡아가지고 매도를 하는 이런 관점에 좀 기술적이긴 하고,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게 기술적 분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테크닉을 말하는 거죠. 이 테크닉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단기 수익이 지금 오늘 우리 타점에서 10% 정도 올라왔다가 밀려 내려오고 있잖아요. 단기 차익 좀 챙기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흔들기를 할 때 다시 진입해서 한 번 더, 두 번의 기회가 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빠져나올 그런 전략을 짜셔야 되는 분들은 윗부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로 해가지고 단타적인 관점을 보신다면 이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을 한다면, 어제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이 아래쪽으로 급하게 밀리거나 흔들기가 할 때 이 고점에 있었던 종목들은 어떤 패턴을 보이면서 움직였었나 우리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제 제가 OCI홀딩스랑 에코프로를 비교를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이 반등이 일단은 어쨌든 나오고 있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게 지금 가장 비슷하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일 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하면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어제보다는 더 하락한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아래꼬리는 달아줬다고 생각을 하고, 또 거래가 붙어 있기 때문에 거래가 붙은 상황에서 현재 싸움이 일어나는 과정에 있는 등락에 우리가 관리를 해보자라는 게 일단 키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할 거니까 먼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삼천당 제약 이번에 한번 잘 이겨내보자 해가지고 반등이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였죠. 재료소멸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천당 제약이 이 구간에서 계약을 발표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급락이 떨어졌어요. 이거 전형적인 재료소멸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재료소멸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기술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죠. 기술적인 분석을 왜 하냐면, 지금 상승이 엄청나게 나왔는데 이 삼천당 제약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더라도 실적에 귀화되는 게 어쨌든 주가라고 볼 때, 현재 실적에서 지금 이만의 주가는 미래의 실적을 너무 땡겨와서 이미 반영했다라는 부분이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내재 가치가 어떻게 되고 성장성이 어떻게 되고가 이미 6배가 올라간 상황에서 무의미하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기술적 분석이 왜 중요하냐면 내 계좌에 찍히는 이 가격 있잖아요. 매수가와 올라가는 가격, 아래 떨어지는 가격, 여기서 수익과 손실은 순전히 내 매수가에 대해서 기인하기 때문에 그 매수가에 기인해서 관리를 한다는 게 결국에 내 계좌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변수가 생긴 구간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삼천당 제약이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반전을 노리는 부분을 볼 때 재료 소멸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제 에코프로 같은 걸 한번 봅시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기존에 엄청나게 상승을 보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급락이 떨어졌었죠. 고점대에서 이렇게 최고치를 찍고 나서
이 10만 원대에서 이렇게 올라갔다면 3배인데 이때가 50만 원대에서 150만 원 간 거잖아요. 3배가 일단 올라가고 나서 고점을 찍고 쭉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역전 밴드에서 반등이 한번 나왔고 또 밑으로 내려왔다가 역전 밴드에서 다시 한 번씩 반등이 나오고 옆으로 일단 밀려버렸죠. 이게 최고점을 찍었을 때 흐름인데 이 흐름대로 간다고 하면 이제 반등세가 급락이 이틀 동안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30만 원대에서 거의 반토막이 이틀 만에 난 건데 삼천당 제약은 그렇게까지 퍼센티지가 반토막까지는 지금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반등이 그래서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반등세가 센데 지금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3분의 1 정도가 빠진 거죠. 그 정도도 엄청나게 빠진 거죠. 근데 올라와가지고 봤을 때 이 반등 파동이 바로 나와가지고 최고점인 구간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호모가 엄청나게 있는 그런 종목이었었고 그렇지만 결국에 이 역전 밴드를 깨는 구간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하락세로 지워졌다. 그래서 역전 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반등세가 좀 크지만 어쨌든 바로 고가를 높이는 모습은 보이기 어려웠었다라는 걸 우리가 체크를 했다고 보면은 오시아의 홀딩스를 봅시다. 최근에 태양광으로 오시아홀딩스 좋기는 합니다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급등했던 종목이죠. 그래서 삼천당제약도 지금 엄청나게 급등한 대형주기 때문에 덩치가 큰 종목들만 보는 건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50만 원대부터 40만 원대 초반까지 이거 같은 경우는 퍼센티지가 빠지는 게 급락이 떨어지는 경우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반등 속이 나오고 다시 역전 밴드 왔다가 또 한 번 반등 나오고 그리고 밀려 내려왔죠. 역시나 역전 밴드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였고 이 구간에서 고점을 만드는 부분이 추가적인 고점을 못 만들고 내려오더라도 한 번에 대해서 반등의 모색은 한 번씩 한다라는 거는 좀 전에 에스코프로라든지 그리고 OCI 홀딩스를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공통점이라는 건 역전 밴드가 중요했다. 급락이 떨어질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번 밀리더라도 다시 한번 테스트를 받는 구간이 형성이 된다. 그럼 단기 매매성으로 봤을 때 역전 밴드에서 2번 정도의 매수 타이밍을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매수 타이밍을 봤을 때 여기서 고가를 높여주는 형태가 나오면서 다시 밀리는 부분이라면 이제 물리신 분들도 이 타점만 잘 잡아서 매수를 한다면 추가적으로 회복이라든지 탈출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측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삼천당 제약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잠깐 보고 들어갈 건데 이 가격대가 우리가 어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중요한 가격대를 찾아냈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될지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예측하기 위해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한번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추천가는 일단 70만 원대를 보고 있는데 가격대가 여러 개의 가격대가 요즘 보였지만 대부분 이 자리를 가리켰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대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그게 오늘이 아니더라도 그 가격대 지켜보다가 제가 타점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여러 개가 있었죠. 처음에는 이 상승과 이 상승의 폭의 중간값을 구했었고요. 75만 원 정도 수준이었고 지금 현재 이 거래량이 나온 이 파동에 대해서 가격대를 우리가 구해봤을 때 이 아래쪽에서 지지 나오는 부분들을 체크했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올라왔을 때 이 구간들을 우리가 찍어서 봤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가격대와 역전 밴드랑 거의 비슷한 가격대가 되다 보니 이 역전 밴드 하단 구간에서 제가 매수 타점을 오늘 그래서 드린 거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오늘 80만 원대까지 올라왔을 때 제가 뭐라 그랬죠? 상한가 종가 구간을 강하게 치는 모습이 아니면 다시 재차 좀 밀리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관리가 필요하고 혹시 어제 영상 처음 보셔가지고 저한테 타점 신청하신 분들은 이거 가지고 10% 내외의 손실이라면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눌림에서 잡은 분들은 회복할 수 있는 타점이 일단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자리를 내려야 된다면 자 앞에서 이제 중요합니다. 앞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 움직일지 봐야 되는데 이 움직임에 저점을 찍고 좀 전에 여러 차트를 봤지만 한번 올려쳤다가 아래쪽으로 다시 밀어가지고 올려쳤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하한가를 왜 돌파를 못했는지도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겠죠. 근데 그 판단하기 전에 일단 앞으로 움직임을 본다면 아래쪽으로 다시 밀린다 하더라도 역전 밴드에서 한 번 더 잡아주는 반등 파동이 나올 거고 그 반등 파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100만 원이라는 라인이 아니고 이 유지선 라인입니다. 유지선 라인이 지금 90만 원대 정도 수준 여기서 기간이 좀 더 들인다면 90만 원대 수준까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90만 원을 일단 1차적인 타겟으로 놓고 물리신 분들은 관리 여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고, 그리고 오늘 왜 하한가를 돌파하지 못했느냐? 그러면 이거를 수급으로 풀 수 있거든요. 제가 어제 말씀드리길 이 100만 원대 이상에서는 개인만 매수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가. 그리고 오늘 어제 하한가에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죠. 아직 나온 게 아니라 가지고. 근데 지금 보시면 삼천당 제약을 지금 흐름을 보면 어제 하한가를 갔을 때도 개인이 2천억 가량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00만 원대 이상에서 개인만 매수를 했고, 어제 또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려면서 처리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다 팔고 있는 걸 개인이 받아낸 겁니다. 올라갈 땐 추격도 하고 아래쪽에서 받았기 때문에 개인의 매수가를 그냥 산술적으로만 생각해 보시면 이거랑 다 합치면 2천억 매수를 했죠. 그리고 아래쪽에서 물렸으니까 더 받았다고 해서 2천억을 매수를 해봤다고 칩시다. 그럼 개인 평균 매수 단가는 얼마나 될까요? 최고점 대비 어제 하한가까지 해가지고 중간치를 나누면 개인이 매수한 정도가 가격대가 나오겠죠. 그러면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는 그 가격 위로는 안 올려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좀 약간 논리가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128만 원, 13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어제 종가 구간까지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어제 종가 구간이 80만 원 정도라고 칩시다. 80만 원 정도면은 50만 원 차이에요. 그럼 80만 원에서 25만 원. 그럼 105만 원 정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 가격대 위로는 기관과 외국인도 올려주진 않을 거라는 거죠. 절대로 개인의 매수가까지 올려주질 않으니까 그 언저다리 왔을 때 결국에 우리는 이 빨간 선을 돌파하려고 하거나 돌파 시도를 하는 국면에서 빠져나올 전략을 일단 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70만 원대 구간에서 추가 매수라든지 신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고, 단기적으로 제가 타점 보내드리고 수익 난 부분들의 수익 관리, 그러니까 즉 좀 약간 파르셔도 다시 아래쪽에 나왔을 때 그 타점을 다시 잡아서 매수를 한다면 두 번의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겠다. 그리고 물려 계신 분들이 지금 이번에 적극적으로 테크닉이 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좀 팔거나 한다면은 다른 쪽에 파는 게 이 빨간 선까지 올라오는 국면까지 봤을 때, 그리고 나서 다시 밀린다라면 한 번 더 다시 사가지고 위로 올라올 때 빠져나온다면 이 구간에서 이 고점에서 매수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잘 우리가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하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면은 이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가지고 회복을 해가지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는 성장성과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빠져나오기나 혹은 단기적인 차익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왜 빨간 선이 중요하냐? 빨간 선을 그동안 한 번도 안 깨고 올라왔어요. 지금 빨간 선을 굉장히 강력하게 깨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올라오면 이 유지선이 저항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왔을 경우 이 빨간 선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 들고 가는 매매 기법을 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역전 밴드에 오면은 눌림이 왔을 때 이 역전 밴드에서 매수하는 매매 기법을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매매 기법 함께 우리 공부하실 분들은 삼천당 제약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같이 할 거니까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런 테크닉이 필요한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타점들을 드리고 있는데, 타점이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쪽 전화번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전화번호를 이렇게 저장해가지고 이런 타점들에서 이렇게 한 번씩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천당 제약 오늘 분석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패턴에 대해서 재료소멸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 고가를 돌파하지 못하는 게 어쨌든 지금 개인이 여기서 엄청나게 매수를 한 부분을 반등을 바로 내면서 기관 외국인들이 올려주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밀려 내려왔다가 그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타점에서 우리는 관리를 하는 부분으로 빠져나오기 혹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식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삼천당 제약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들에서 혹시 이 구간에서 물리신 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의 적극적인 활용과 테크닉으로 이겨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쪽 전화번호로 역전이라고 문자 주시고, 여기까지 오늘 하고 다음번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